11월 19일 라이브 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변동성이 조금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모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반도체 섹터는 지금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에서는 지금 공포 지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는 지금 이틀 동안 지금 반등을 해준 상태인데, 앞서 썬내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소부장주가 지금 급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투자자분의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손절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1번, 2번, 3번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뭐를 살펴보냐면 오늘의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8포인트에서 0.12% 상승했고, 그래서 2471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3.43포인트 하락해서 0.50%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686.12포인트입니다. 이게 잘하면은 660이나 650까지도 지금 가지 않겠나라고 이게 살짝 우려스러운데, 내일 또 크게 반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 200은 1위부터 200위까지 순이거든요. 이 코스피 200 순위는 0.33포인트 하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반도체 일부 소부장은 상승했고, 그리고 IT 일부 상승하고,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조선 부품 쪽은 엔진이나 부품 쪽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섹터라는 것은 뭐 변압기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상승하면은 크게 뭐 포모 증후군이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지금 다 안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바이오는 겁이 나서 매수 안 했을 수도 있고, 로봇도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해서 이제 마지막 섹터인 것 같은데, 이게 이틀 전부터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또 이제 상승하던데, 오늘 어디 뭐 급등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 방산은 지금 잠시 눌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은 완성업체는 좀 상승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엔진을 비롯한 뭐 일부 부품은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조정받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엔터가 좀 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석유화학이 상승했고, 그리고 태양광 이 풍력 쪽에서 일부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었네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약 2.13% 조금 상승했고, 그리고 JYP 엔터가 지금 오늘 어디 급등했네요. 7.74%.
그리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그래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다 상승했거든요. OTT도 보니까 오늘 어디에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하락했는데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하게도 로봇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로봇 종목 중에서 좀 상승한 섹터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로봇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한 4.06% 상승했고 그리고 SPG가 조금 상승했고 그리고 시가총액 낮은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17% 상승한 또 로봇주도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오늘 상승한 AI 관련된 주하고 로봇하고 그리고 조선하고 이런 게 조금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투자자분께서는 이게 반도체주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2차 전지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이게 반도체 SK 하이닉스도 약 0.64% 하락했고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낮은 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디 소부장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서는 HPSP가 한 5.9% 약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200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지금 이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약 1조 9천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오늘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얘도 조금 오늘 하락했고 많이. 오늘 얼마 하락했냐면 5.3포인트, 5.3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기판 쪽에서도 오늘 좀 하락을 조금 했고 그 섹터.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좀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오늘 여하튼 반도체 섹터는 조금 하락한 종목이 조금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PCB 어디 뭐 PCB 관련된 것도 상승한 게 있고 하락한 게 일이 있지만은 여하튼 그리고 2차 전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리고 애플 관련 2차 전지 보기 전에 애플 관련된 주도 조금 오늘 많이 좀 하락했고 그리고 상승한 섹터도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은 거의 좀 하락했고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삼성그룹주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바 빼고는 거의 다 하락했거든요. SDI도 하락했고 물산도 하락했고 삼성전기도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조금 하락했고 그리고 SK 관련된 것은 SK 이노베이션, SK 그리고 지주사 SK 얘가 좀 상승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10% 완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디 조금 상승했고 화학은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계열도 어제 상승 많이 했는데 현대 오토웨브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뜨는 게 이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하고 나머지 일반 부품주는 이게 또 하락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변압기, 조선 빼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얘가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얘네들 보니까 다 누구하고 엮여져 있느냐? 일론 머스크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연관성이.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2차 전지 자동차에다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로봇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고, 지금 요즘에 이제 급등하는 거는, 그리고 변압기하고 조선하고 방산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잘 가는데 지금은 눌림목 지금 현상이거든요. 얘네들이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눌림목에서 상승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변압기 조선 방산은 지금 조용한 상태더라. 그런데 오늘 조선은 상승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일론 머스크 관련주하고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부분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하락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2차 전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양극재도 상승한 게 있고 하락한 게 있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한 게 좀 있네요. 근데 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급등인 것이 아니라 0. 몇 포인트, 0. 몇 퍼센트 이 정도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고, 오늘 좀 상승 많이 한 거는 엔캠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5.23%. 엔캠이 시가총액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것은 조금 한 5대5 정도 비율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상승한 종목과 뭐 하락한 종목 이렇게 살펴보면 한 5대5 아니면 6대4, 5대5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은행은 조금 금융 관련된 거는 조금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 관련된 거는 생명보험이나 우리가 뭐 손해보험 관련된 것은 거의 보면 이제 하락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어디 IT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3.43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게 좀 변화는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주식을 하실 때 이게 어디 뭐 그 조바심을 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조바심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매수하시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기법입니다. 60분봉 122평선, 60분봉 122평선일 때 41번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일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좋은 종목일 때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윙 중에서도 단기가 있고 약간 긴 게 있는데, 60분봉 12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저는 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도움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가 있고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60분봉에 62평선이 있고 60분봉에 122평이 있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저는 거의 보면 60분봉을 보거든요. 60분봉을 122평선 어디 골든 크로스 나올 때 저는 이게 매수를 하는데, 이게 성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기아나 현대차가 일이 있다라고 치면은 60분봉 122평선을 골든크로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틀 동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처음에 신호준 거는 60분봉 122평선이 아니거든요. 얘는 차트로 해석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60분봉 120을 조금 넘었거든요. 어디 뭐 102평선이나 122평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60분봉 122평선이야. 근데 얘를 뚫고 계속 가면은 매수하기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으면은 좀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오토웨버를 지금 살펴볼게요.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자율주행에 지금 계속 엮여 있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0%, 오늘 약 5%, 4.82% 상승했거든요. 이게 60분봉 122평선 이렇게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60분봉 122평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3만 5천원이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14만 5천 원까지 약 만 원 정도 수익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주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니 왜 60분봉에 62평선을 안 하냐라고 이리 물어본다면은 이게 한번 걸쳤다가 한번 밑으로 뺐다가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0분봉 62평선보다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60분봉 62평선은 수익이 적더라도 얘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선호 이유는 뭐냐? 60분봉 62평선은 한번 급락하고 상승할 수 있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60분봉 122평선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수익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 오토웨브가 이게 한 예고, 근데 이게 한 예입니다. 이건 다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안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120을 얘가 뚫었거든요. 60분봉 120. 21만 2천 원인데 오늘 21만 9천 원까지 갔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힘이 있어야 좀 많이 가는데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눌림 주고 한 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일봉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봉은 지금 50, 20, 60, 120, 200이 다 뭐냐 역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20 이상을 뚫고 한번 올라가야 그러면 이거는 60분봉에 이게 122평선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차후에 눌림 주고 이리 했을 때 들어가도 크게 늦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이게 투자자 배열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했지만 혹시나 해서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인 매수가 높아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 중기업, 얘 같은 경우에는 기간별이 이게 매수가 높아야 합니다. 이게 투자자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스윙을 하더라도 우리 이평선을 보더라도 어디 투자자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적은 기업은 누가 많아야 되냐, 기관이 이거 투자할 때 이 사유서 같은 거 비슷한 걸 써야 되거든요. 2천억 이하나 1,500억 이하 뭐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그런데 이때는 뭐 기타 외국인이나 뭐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때도 외국인 매수가, 그리고 이 기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높아야 얘네들은 또 상승하거든요. 이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자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가 높아야 되고, 이거 기관도 매수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기관 매수해야 하지만 의존도는 누가 높으냐? 외국인이 높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중견기업은 기관별이 매수가 높아야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도 얘는 또 뭐다? 외국인이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존도는 누가 높으냐? 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나 이 친구나 거의 같은 의미지만은 얘는 외국인이 높고 얘는 기관이 높고 얘는 또 외국인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관 중에서는 누가 많이 해야 되느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 동일하지만 투신, 연기금,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게 이평선도 한번 살펴보시고 스윙할 때, 그리고 이평선 투자 시 또 뭘 봐야 되나, 투자자별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볼 때 이익, 수익이 나는지 영업이익, 그리고 투자자별, 그리고 이평선, 이평선이라는 거는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 거래량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투자 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영업이익, 그리고 투자자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를 살펴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은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LG전자의 시가총액은 15조거든요. 약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16조라고 이게 가정하면은 이 코스피 200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올린 것은 누가 올렸느냐? 기관이 올렸습니다. 이 기관이 조금 올렸는데, 그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걸 우리가 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오늘 힘이 좋아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으면 얘가 더 갔을 건데,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얘를 팔았습니다. 이게 바스켓으로 이게 이제 팔았을 수도 있고,
28,513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바스켓으로 팔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이평선 22평선 위에 안착하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22평선 위에 안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에는 조금씩 상승하다가 또 하락하다가 마무리 조금 누그러져서 이렇게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60분봉 122평선 위에 상단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종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62평선 122평선 그 위에서 계속 가면 좋았을 건데 마무리는 선에다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내일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틀 3일 동안 88,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86,000원까지 86,000원 88,000원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93,500원을 뚫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지금 변동성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조바심을 안 가지고 이리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약간 심란한데 이게 반도체 소부장 우리 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2차전지하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이렇게 이제 제가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좀 급락을 오늘 한 종목도 있고 어제 급락했다고 오늘 조금씩 아직까지 조금 뭐 행보하면서 또 이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늘 뭐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모레 한국 시간으로 모레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우리 목요일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하고 모레 시장에 얘가 반도체가 상승을 완벽하게 이끌어줄지 안 이끌어줄지는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HPSP는 오늘 또 보고서가 나오나요? 뭐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이익 전망치가 조금 안 좋다 뭐 이렇게 앞으로 분기에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5.94%. 그런데 얘가 이제 언해링 기술이 조금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A라는 회사하고 특허 소송권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완전 급락해 있거든요.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면 어제보다 조금씩 미약하게 상승했거나 미약하게 거의 보면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뭐 반도체를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내일하고 모레 그거에 따라서 급등인지 급락인지가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오늘 0.6% 조금 하락했고 그리고 HBM 관련된 주도 조금 오늘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오늘 좀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자가 이게 힘들어하는 게 그거든요.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달에 갈지 두 달에 갈지 석 달에 갈지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지루하면 이게 힘든데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각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각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에 목요일 날 장에 영향 미치거든요. 목요일 날 장.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내일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례일 수요일 반도체 섹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